오늘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뇌교육학과장이신 장래혁 교수님을 모시고 뇌는 평화를 원한다. 홍익 스피릿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은 아니지만 네, 청년의 마인드로 또 보고 있을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뇌는 평화를 원한다. 네, 한민족의 홍익 스피릿이 전 세계에 어떻게 주목을 받는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해외에서 BTS 대학으로 불리는 BTS의 모교입니다. 건학 이념이 글로벌 홍익 인재인데요. 홍익의 철학이 문화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만드는지, 뇌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만드는지 오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BTS 모교로서 BTS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BTS의 Love Yourself 노래 가사 다들 기억하시죠? 네, 홍익이라는 것이 뭘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거라. 이렇게 얘기했던 BTS의 Love Yourself의 이 메시지에 홍익의 핵심 원리가 저는 숨어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거창한 사랑, 또 평화라는 아주 굉장히 높을 것 같은 그런 가치를 나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화의 핵심은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나는 더 구체적으로 결국은 인간 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BTS가 펼치는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BTS 멤버들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그 시선, 밖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 시선의 따스함이 그 시선을 향한 내면의 가치가 보는 이로 하여금 전달이 됐던 거겠죠. 바로 공감이라는 인간의 뇌의 특별한 기제입니다. 영국의 교육 전문 매체 스터디 인터내셔널은 2021년 12월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BTS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른다. 왜 영국 교육 전문 매체는 이렇게 집중 조명을 했을까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BTS 멤버를 비롯한 한국에서 가장 많은 K-팝 아티스트가 있는 대학,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BTS는 기존과 다른 대학을 다녔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교과목을 모두가 동일하게 들어가서 같은 시간대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해외 콘서트를 가도 시간 공간에 상관없이 PC와 스마트폰으로 듣는 세대였습니다. 지금의 아마 40대 이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학의 형태이죠. 틀을 깨트린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들어오면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이 있습니다. BTS 멤버들도 들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해진 과목인데요. 제가 담당 교수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Human, Earth, Brain. 인간, 지구, 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지구와 인류 사회가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모색을 하고요. 그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래서 뇌에 주목합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BTS의 아주 또 유명한 연설이 있었죠. 작년 9월 유엔 본부에서 BTS 멤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전 세계 청년들에게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웰컴, 환영받을 세대이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똑같은 변화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고 희망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고,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선택하고 있죠. BTS 멤버들이 외쳤던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웰컴 세대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동일한 상황에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선택하는 그 의사결정의 힘, 결국은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선택 말이죠. BTS 얘기를 할 때, 이 BTS의 아버지 방시혁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BTS 초창기 멤버를 뽑을 때 첫 번째 선발 원칙으로 재능이 아니라 인성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또 BTS 멤버 7 중에 6명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들어왔던 그 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방시혁 대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음악에 대한 아주 순수한 열정, 그것이 없다면 탈락을 시켰다고 많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자, 방시혁 대표가 얘기했던 인성이란 건 착한 도덕심을 얘기를 할까요? 21세기의 인성은 내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재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체적 요소, 2번째는 기량적 요소, 3번째는 인성적 요소입니다. 신체적 요소는 어떨까요? 우리가 K-팝 그룹을 보면 아주 비주얼이 멋진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가치, 우리가 보통 신체적 요소라고 합니다. 기량적 요소는 뭘까요? 춤을 아주 잘 추거나 보컬 실력이 아주 좋거나 어떤 영역에서의 능력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직관적으로 좋은 신체적 요소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주 단기적인 인식이죠. 기량이 과연 시간의 흐름이 가속화되었을 때 그것 역시 오래 갈 수 있는 원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방시혁 대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3번째 요소, 인성적 요소였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도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했을 때의 협업, 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율성, 동일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인내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기반한 용기, 이런 것들이 바로 21세기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0세기의 외적 역량이 아니라 21세기의 인재 요소라고 하는 내적 역량을 의미하죠. 내교육은 바로 인간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인데요. 100년 IQ 역사를 무너뜨렸다는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다중지능도 1983년에 나왔는데요. IQ 숫자 하나로 결과로 대변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제각각 저마다의 마음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교사와 멘토의 역할이란 건, 부모의 역할이란 건 그 내 아이만이 가지고 있을 그 특별한 마음 능력을 발견하고 가능하면 스스로 개발하게 해서 마지막 9번째 지능, 바로 실존 지능. 나머지 8개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뇌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9번째가 실존 지능을 제시했던 이유는 바로 가치에 대한 측면을 가진 유일한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BTS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의 원천은 그래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의 궁극점이 결국은 재능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을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쓰느냐에 대한 그 방향성이라는 거죠. 뇌는 방향성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BTS의 그 선한 영향력을 들으시면 과연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이 질문에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지난 서구에서 가져왔던 200년의 지덕체, 이 교육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인류의 많은 학문들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인간 역량의 개발의 방향은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는 것을, 자신의 몸을 깨우고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가치에 대한 의식 변화를 이끄는 채덕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채덕지를 기반으로 저 머나먼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펼쳐진 교육 한류 스토리입니다. 내전으로 힘들었던 나라이죠. 네. 그렇게 못 살지도 않은데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17살의 라우라라는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생인데요. 중학생밖에 안 되는 이 예쁜 소녀는 아픈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이 어린 친구가 아이가 있습니다. 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죠. 내교육을 3개월 프로젝트를 받고 나서 이 친구의 얼굴이 지금 활짝 핀 이 사진은 3개월 후에 엘살바도르 이 매체에 실렸던 이 스토리인데요. 과연 무엇이 이 아픈 절망에 빠진 어린 친구를 이렇게 웃음꽃이 피도록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달에서는 피지컬 바디, 몸을 통해서 뇌를 깨우는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몸을 막 두드리고 물구나무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교류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서로 얼굴을 웃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결국은 학습이라는 지식이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주는 것은 아주 먼 얘기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몸을 두드리고 하는 아주 심플한 움직임, 인간의 뇌를 깨우는 첫 번째는 그래서 바디, 몸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한 달의 훈련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달은 무엇을 했을까요? 몸을 깨우고 나서는 바로 에너지, 정서에 대한 것을 깨워야겠죠. 거기에 한민족 전통의 훈련법을 기반으로 한 호흡과 명상 훈련이 들어갑니다. 깨어난 신체의 이 밸런스를 좀 더 내면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단계이죠. 세 번째 달은 무엇을 할까요? 몸이 깨어나고 정서가 뭔가 유연해지고 나서는 새로운 변화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듣는 분들이 오늘 몸이 조금 찌푸둥하시다면 괜히 외부적 자극에 짜증이 나시겠죠. 오늘 신체 균형이 아주 좋다면 누가 툭툭 건드리고 어떤 말을 해도 쉽게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뇌에 있어서 움직임, 감정은 모션과 이모션이죠. 모션의 균형이 깨어져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우리가 이 플러스 모션, 감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와 감정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 신체적 균형, 정서적 균형, 그 다음이 이 엘살바도르 아이들에게 했던 가치,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내 정서가 유연하지 않은데 꿈을 꿀 수는 없죠. 실제로 이 엘살바도르 친구들은 한 반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36명 중에 모두가 장래 희망을 적어내지 않았습니다. 시작 즈음에서는요. 꿈을 꿀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3개월째는 긍정 정보를 주고 인간의 뇌의 특별한 기제를 최소한의 지식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상상을 하게 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모두가 장래 희망을 적어냈죠. 내교육은 지식 교육이 아닙니다. 몸을 통해서 의식을 바꾸는 가치 교육이죠. 그래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 라우라라는 친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 절망 속에 빠졌던 이 17세의 소녀는 자신의 학교에, 자신의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자신이 변화했던 그 사례를 발표하러 참가했던 장면입니다. 지금 2022년 라우라는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미국의 유엔 NGO 단체의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박수를 한번 칠까요? 인간의 뇌는 무엇으로 변화할까? 이런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뇌를 바꾸면 심장을 바꾸는 것과는 다르죠. 인체에서 유일하게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이 바로 이 뇌입니다.
21세기를 뇌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뇌의 비밀을 탐구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고 해서 모든 선진국들이 뇌과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뇌과학을 따라가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뇌를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고 개발을 할까에 대한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뇌과학은 늦었지만 뇌 활용의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의 선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뇌교육의 대학과 대학원을 가장 앞서 세운 나라이죠.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 뇌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은 피지컬한 변화, 건강만으로 궁극점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인 만족, 행복감을 갖는다. 우리가 행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간의 뇌가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가치가 행복일까요? 네, 행복은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삶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만족으로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의식을 가진 우두머리란 표현이죠.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에 대한, 영적이란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갈까? 나는 이 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답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 질문의 과정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이것이 바로 브레인 에듀케이션, 뇌 교육인데요. 지금 보시는 보고서는 유엔에 제출한 뇌교육의 국제 공적 문서입니다. 브레인 에듀케이션 as a tool for peace education, 평화 교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뇌교육은 지식 기반의 학습이 아니라 몸의 변화를 통한 체험적 인식을 통한 의식의 향상, 그것을 그래서 평화 교육, peace technology, 평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천은 그런데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홍익문화 청년 컨퍼런스에 아마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또 그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뇌에 대한 과학적 탐구, 의학에 대한 뇌질환 연구는 다른 선진국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코리아는 인간의 뇌를 어떻게 올바르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철학과 원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뇌교육의 국제공적 문서에 뇌교육은 한민족 정신문화의 원형인 선도와 뇌의 만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고 여겼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겼던 수승화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원리체계, 그리고 뇌 안에 답이 있다라고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강제인해,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 뇌교육의 학문화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또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문구는, 한국은 지구와 인류 사회에 기여할 평화 철학을 가진 나라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